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키움 HTS 어제 새벽 2시까지 계속 매달렸어요. 다행히도 좀 정상화가 됐습니다. 차트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바로 켜져야죠. 어제는 뭐 딜레이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기 전에 지수 점검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날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날이냐? 이 날이 작년 8월 5일입니다. 이 캔들과 이 캔들은 공통점이 있죠.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날 시가도 출발은 급락 출발입니다. 마이너스 6% 출발했어요. 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4% 가까이 빠져서 출발했지만 시가 대비해서 고점은 거의 10%, 그리고 시가 대비해서 상승시켰다. 하락해서 출발을 하고 끌어올린 거죠. 요 자리처럼 반전을 할 수 있는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캔들이 만들어졌는데,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5일선을 돌파해주고 생명선을 뚫어냈어요. 자, 그래서 지금 5일선이 쭉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사이에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깨지면 그거는 이제 또 모릅니다. 그죠? 지금 여전히 암흑기예요. 일단 5일선을 좀 돌파 소화를 해줘야겠고, 여기서 이제 요 기준봉, 요게 이제 기준봉으로서 요 양봉을 훼손하지 않고 5일선을 탄다면 이제 여기 위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생명선을 일단 첫 번째로 뭐 저항을 받던 돌파를 하던 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테슬라도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자리에서 테슬라 기다리는 자리예요. 생명선을 지금 벗어났고 여기를 다시 탈환해야 돼요. 요 자리를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여기를 다시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그게 소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좀 보면서 저항받고 뺄지.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돌파를 한다면 결국에 이제 요 자리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엑시온 그룹, 엑셀 세라피틱스, 고 바이오레 뭐 이 정도를 제외하고 오늘도 역시나 정치 테마의 날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매매 복귀 보여드리면서 좀 살펴볼 텐데, 에르코스라는 종목은 저출산 최근에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드렸는데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자, 에르코스가 점상 출발을 했고요. 저는 오늘 삐아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요. 꾼비, 삐아가 아니라 꾼비라는 종목을 매매를 장 초반에 했습니다. 개파락 출발을 했고, 저는 시가부터 베팅을 했고요. 비중 일단 덜어내고 다시 공략해서 챙기고, 다시 공략해서 이제 슈팅 줄 때 오전에 딱 매매를 하고 마쳤어요.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이제 10%가 올랐네요. 그리고 매도를 하고 나서는 10%가 빠졌습니다. 잘 팔았던 것 같고, 이후에는 조정을 거치고 나서 오늘 한때 또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슈팅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꾼비 보시면은 오늘 사실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마감 상황이 아쉽습니다. 자, 지금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내일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이틀 전 종가 대비해서 40% 이상 내일 상승 마감하면 거래 정지가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 깨끗한 나라, 캐리소프트, 삼성출판사를 비롯해서 오늘 비스토스라는 종목도 돋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드불 시그널도 이렇게 포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세력선까지 돌파를 했어요. 내일은 에르코스 이제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게 계속 질주를 하면서 거래 정지가 될 것인가. 자, 저출산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단 매매했던 종목들 위주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 전에는 프리마켓에서 ABL 바이오를 좀 매매를 했었어요. 8시부터 출발을 했고 여기가 9시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장 전에 공략을 해가지고 요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챙겨주고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담아봤다가 덜어내고 담아봤다가 덜어내고 마지막에 또 이제 좀 베팅한 채로 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 구간에서는 이제 저도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녹화하기 전에 종목들을 좀 정리하면서 6시 이후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보다가 이렇게 좀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체거래소에서 오늘 급등한 종목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퓨처캠 보시면은, 퓨처캠이라는 종목은 아쉽게 저녁 식사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매매를 하지 못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간에서 거래가 된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된 겁니다. 보시면은 공시가 이렇게 5시 50분 이렇게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미 거의 상한가까지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흐름 좀 지켜봤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이렇게 소폭 조정받은 채 마무리를 이렇게 좀 지었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앞쪽에 요 종목 기억
기억하시나요? 레드불 요때 이제 교육방 때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 영상 함께 말씀드렸고 쭉 슈팅이 이어졌던 종목인데 최근에 보여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암흑기 쏘기였거든요. 암흑기 쏘기였다. 자, 그런데 오늘 공시가 나오고 앞으로 요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 지키고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온 김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퓨처캠, ABL 바이오, 그 밖에 뭐 오코닉, 테라피틱스,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 최근에 펩트론 관련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ABL 바이오 봤었고, 그리고 꿈비, 그 다음에 제가 대신정보통신을 오늘 좀 여러 차례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공략을 해가지고 상한가까지 좀 바라보다가요, 요게 이제 밀려나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제대로 좀 대응을 한 템포를 좀 놓쳤어요. 그래서 좀 끌고 가볼까 하다가 어쨌든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비중 덜어내면서 이제 끌고 갔는데요. 요때도 좀 팔아줬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당시에는 계속 좀 욕심을 내다가 답답했어요. 결국에 여기서도 정리를 한 게 상한가가 여긴가 그래요. 상한가가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상한가인데 이 모양새가 이 흐름이 뭐 앞쪽에서도 좀 그렇고 갈 모양이 조금 아니었다. 좀 아쉬웠다. 그래서 좀 정리를 했고 또 들어갔는데 또 밀려나가지고 요 자리처럼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고 마무리를 지어줬어요. 장 초반에는 참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좀 아쉬웠던 대신정보통신입니다. 유승민 관련해서는 계속 뭐 체크를 해봐야죠. 앞으로 제가 정치 테마에 있어서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조기 대선 D-Day가 확정이 됐고 대선 출마 선언 여부 그리고 그 후보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정책 관련해가지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지지율 발표라든지 이런 기사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써니전자 보시면 제가 공략을 하고 저는 막 짧게만 한절로 요 구간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세원물산이라든지 대형포장이라든지 대형포장에 제가 조금만 한 몇 초만 더 참았으면 먹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대형포장 그리고 옵티시스라든지 뭐 사조시푸드까지 지금 뭐 김문수 쪽에서만 하나 둘 셋 네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늘 뭐 제가 교육방에도 보여드렸지만 오늘 레드불 시그널은 김문수예요. 김문수 물론 대장주가 포착이 되진 않았지만 옵티시스도 보시면 레드불 딱 자리에서 급등을 했고요. 사조시푸드도 오늘 레드불 시그널 터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대형 포장 뭐 먹지를 못하고 아쉽게 이쪽에서 매매를 하진 못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게 오늘 그 급등을 한 게 9시 39분이면 대형 포장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자, 속보 기사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출마를 하겠다. 이제 내일 출마 선언 생각 중이다라고 하니까요. 사실상 그 제가 써니전자도 장 전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한다. 11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김문수 관련된 종목들이 관련해가지고 기사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목을 해봤던 건데 아쉽게도 좀 11시를 앞두고 좀 전에 들어갔다가 이 차트가 흔들려가지고 저는 철저하게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차트에 흔들립니다. 요 자리에서 공략했다가 짧게 정리를 하고 말았는데 공략을 하진 못했지만 만약에 공략을 했더라도 요 슈팅이 나오고 나서 아쉬운 모습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틱 차트로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직전의 고점을 뚫어낸 것까진 좋아요. 제가 매매를 했던 자리는 요런 자리에서 매매하고 잘라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1시 발표를 앞두고 요것도 속보 기사가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11시 2분에 이렇게 있네요. 11시에 발표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역시 움직임이 나왔지만 아쉬운 거죠. 요 캔들이 이제 찬물을 끼얹는 음봉인 거죠. 일봉 상황에서도 찬물 끼얹는 음봉, 민폐 끼치는 음봉에 대해서 강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봉, 당일 흐름에서도 뭐 틱차트나 분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돌파를 했으면 좀 요런 캔들은 나오진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교육방 때도 요 자리에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요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15%나 뺐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오늘은 빠졌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은 오히려 신규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당장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조정을 좀 받아가면서 또 이어질지 봐야 되는데 카운터대 관점에서는 오히려 좋은 조정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큰 그림으로는 직전의 맥점 라인대가 요 정도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 범위 내에서의 어떤 조정이라면 저는 계속 좀 체크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써니전자 좀 보여드렸고요. 써니전자 보시면 뭐 안내 다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써니전자만 좀 건드려 봤었고 그래서 지금 김문수 쪽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김문수 차트 세원물산이 오늘 대장이었고요. 그리고 대형포장
옵티시스, 사조시푸드, 그다음에 뭐 우원개발, 한솔 홈테코, 뭐 진영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뭐 구경지 NM, 하신전공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기존의 대장은 누구예요? 평화홀딩스와 평화산업인데, 자, 평화홀딩스에서도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와 있죠. 매매 거래 정지 예고 참고를 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저 복귀 위주로 좀 볼게요. 대신정보통신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대성창투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이준석 관련된 종목들이 좀 보인다라고 아마 교육방 때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이제 점심 후에 이제 요 종목이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창투사 쪽에서는 사실 뭐 일자리라든지 오늘 움직인 종목들을 보면 TS, 뭐 DSC, 특히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거는 퓨리오사 관련해서도 움직였던 종목이고 AI 정책 쪽으로도 그래서 볼 수도 있겠죠. 일자리 이렇게.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이준석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공약을 요 자리에서 하고 슈팅 줄 때 다 챙겨주고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대성창투도 흐름을 보시면 요 자리에서 레드불 시그널 터졌죠. 요게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되는 자리예요. 자, 그래서 대성창투 이준석 관련해서는 향후에 약간 단일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급등하다가도 단일화 나오는 순간 급락을 할 수도 있어요. 삼보산업, 뭐 대성창투, 넥스트아이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이준석 관련된 종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이라는 종목, 아쉬운 건 이제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못했어요. 어제 레드불 네 번째 검색기에 나온 종목입니다. 노바텍은.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는 유니온과 피플렉스가 포착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 노바텍은 아쉽게 매매를 한 차례도 하질 못했고, 이제 오후 핫타임 구간에서 시장 흐름이 점점 낙폭을 좀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과 반대로 유니온 같은 경우는 시장과 다르게 이렇게 위로 발산하는 모습에서 짧게 한 차례 좀 매매를 하고 나와줬습니다. 오늘 역시 레드불 이렇게 포착돼. 지금 제가 두 가지는 반드시 지금 현 시장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반등을 하면 오히려 정치 테마 그리고 관세 요쪽은 이제 조정을 밟고 기존의 좀 시장 탓에 올라가지 못했던 차트 암울한 종목들 이렇게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 미국 관세 관련해서 지금 요거는 히토리 관세 보복 노바텍이라든지 유니오 그린리소스 세노텍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 히토리 쪽, 그 다음에 신송홀딩스도 최근에 레드불이었고 오늘 결국에 뉴스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관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 알래스카라든지 한택 같은 경우에도 카운터어택 관점에서는 차트는 완성 이제 형입니다. 완성. 동양철과는 조금 아쉬운데 빠르게 생명선을 타줘야겠고요. 밑에 박스는 단일가 지정 중인데 차트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5일선 살려냈고 지금 맥점 기준으로도, 그리고 카운터택 관점에서도 단일가 3일차 해제일날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티브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좀 손절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좀 매매를 했는데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그냥 밀려났기 때문에 잘라냈고요. 결국에 다시 올라오고 나서도 이렇다 할 흐름 보여주지 않고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아닌갑다 했는데 이 구간에서 질주를 하더라고요. 뭐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아쉬움이 남았고요. 저는 수익을 오늘 내질 못하고 손절을 했지만 일봉 차트는 정말 지켜줘야 될 그런 구간에서 의지의 양봉 흐름을 좀 뽑아줬습니다. 생명선을 다시 한번 이탈하기 전까지는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관세 쪽 관세 보복 뭐 히토류라든지 미중무역 뭐 이쪽 체크 지속적으로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솔트룩스라는 종목은 어제는 근데 어제도 이렇게 좀 봤던 종목인데 오늘은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짧게 정리를 하고 나와줬습니다. 이재명 AI 해가지고 계속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어제 참 좋았던 종목이고요.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죠.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김문수 쪽은 봤고요. 홍준표 관련해 벨로프가 시간에서 5% 올랐더라고요. 이것도 김문수 관련된 종목이죠. 레드불 검색기에 오늘 이것도 포착이 됐는데 오늘은 정말 많은 김문수 관련된 종목들이 레드불 시그널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홍준표 쪽 보면 휴맥스 홀딩스 요거 투자경고 지정, 그리고 경남스틸 단일가 지정 예고 나왔네요. 경남스틸 한국선제는 오히려 조금 달릴 수 있지만 경남스틸은 시세를 주다가도 조정을 좀 받아주고 최소 한두 차례 조정을 받아주고 이어지는 게 좋죠. 휴맥스 홀딩스도 좀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고요. 이제 그래서 한국선제라든지 3일이라든지 그러니까 마치 지금 평화홀딩스 평화산업이 오늘 시세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나왔던 것도 얘네들이 주도를 하진 못했습니다. 기존의 대장들이었지만 오히려 오늘은 기존의 후발주로 움직인 종목들이 급등을 한 것처럼 이 홍준표 관련해서 또는 그 밖에 한동훈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카운터어택 관점에서 좀 생각해
생각해 봐야 돼 부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카운터택을 수강하셨으면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좀 시나리오를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한동훈 관련해서는 오픈롤 그리고 대상홀딩스는 요 대체거래소에서 하락을 조금 했는데, 요거는 제가 기사를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요거는 사실 6시 19분인데 하락을 한 거는 시간대가 7시 이후에 급락을 했거든요. 뭐 어쨌든 일봉 차트는 아직 살아있고 5일선 살아있고 하니까 계속 체크를 해보고요. 뭐 일자리와도 엮여있는 뭐 오픈롤이라든지 대상홀딩스, 태양금속 뭐 이쪽 좀 보고요. 그 밖에는 DTNC, 아로 뭐 많죠. 오파스넷도 언젠가 한번 아니면 당장 내일 주도를 요 종목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는 종목입니다. 카운터때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써니전자와 안랩 뭐 흐름이 같아요. 흐름이 같으니까 지속 체크를 해보고, 오세훈 쪽에서 오늘 또 상한가, 진양화학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후발주는 진양산업, 폴리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유승민 쪽에서 대신정보통신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진 못했지만 이것도 이제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재명 관련해서 상지건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래정지 예고 공시가 나와줬어요. 이틀 전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면 거래 정지가 되고요.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다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 쪽에서 오히려 시공테크도 요거는 디지털, 여기 보시면 그죠? 디지털 보건 뭐 관련해가지고 정책주로서도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고, 후발주였지만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재명 쪽 대표적으로 좀 찾아보면 시공테크라든지 수단 INT 같은 경우도 답답한 박스권 구간인데요. 뿅 하고 살짝 튀어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내일 거래 재개가 되는 형지글로벌, 동신건설, 오리엔트 전공, 기존에 이제 주도를 했던 종목들이 있죠. 요 종목들이 이렇게 5일선 흐름을 빠르게 좀 타가는지, 네,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관련해서도 출마선언이 출마선이 10일이었나요? 9일이면 내일입니다. 출마선언을 막상 하고 나서는 그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상지건설이 내일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제가 기본주택 건설 쪽으로 NX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같이 좀 묶어볼 수 있을까? 한국종합기술도 이재명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건설 이쪽으로도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국종합기술도 시간에서 4.95% 상승 마감을 해줬네요. 그 밖에 뭐 일성건설, 뭐 이스타코 동신건설, 뭐 이것도 건설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함께 묶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소프트는 이것도 정책으로 이재명 뭐 정책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였다. 오늘 멋진 기준목이 뽑아졌고요. 사실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최소한 차례 여기서 죽여주고 좀 이어주는 게 좀 좋아 보이는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개원 쪽에서도 계룡건설이 오늘 주도를 하면서 그 밖에 대주산업, UID, 신신제약,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좀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마감 상황들이 좀 다 아쉬워요. 대부분 그냥 내일 조정받으면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카페 쪽은 핑거가 오늘 좋았던 것 같고, 기존에 주도하던 종목은 코나이, 웹캐시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AI 정책 관련해서는 크라우드 웍스 점상인 이것도 지금 3거래일 연속 상한가고요. 그리고 위세 아이텍까지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YG넛이란 종목도 AI 쪽으로 제가 넣어놨어요. 이것도 정책 관련해서 AI 쪽 움직이는, 그 밖에 뭐 기존에 이제 유라클, 솔트룩스, 마음 AI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일자리 쪽은 벡트라는 종목이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5자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기존에 이제 원티드 랩이라든지 오픈 플랜티네 이런 종목들이 앞서 개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카운터텍 관점에서 오늘 마감 상황이 좀 다소 아쉽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몇 거래 정도 받으면서 이어나갈 수 있겠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요 종목도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시장의 관심을 뭐 여러 번 받았는데 마감 상황이 또 아쉬워요. 그래서 조정 한 차례 정도, 두 차례 정도 받아가면서 5일선 이격을 좁히고 또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추 지금 정책 관련해가지고 관세, 뭐 정책, 정치 좀 살펴봤고요. 그 밖에는 아까 제약바이오 몇 종목 하고요. ABL 바이오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생명선 암흑기 속에 들어갔다가 돌파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이렇게 고점 이어가는지, ICTK라는 종목도 시장을 좀 생각해 본다면 시장은 정말
정말 암울하고 대부분 많이 빠져 있는데 정치 테마라든지 이쪽 제외하고는 그래도 생명선 구간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위쪽으로 발산을 하는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자, 이제 다음 주 15일 17일 카운터택 강의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강의 수강을 하시면 사이언스톡 멤버십 교육당도 2주 참여 가능하시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고, 그 밖에 이제 레드불이라든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바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밤 되시고 내일도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